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일 텐데요. 오늘 그와 관련된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변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는 12월에 나온 통계청의 자료이고요. 다른 하나는 11월에 나온 KB금융그룹의 자료 함께 살펴보실 거예요. 자, 먼저 통계청 자료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퀴즈입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몇 %까지 증가했을 것인가? 자, 정답은 35.5%.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세 집 중에 한 집 이상은 혼자 살고 있고요. 2015년부터 1인 가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고 다른 가구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젊을 때는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이제 60대가 넘어갈수록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의 혼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젊을 때는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낮고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성 1인 가구들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다른 퀴즈.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건 너무나 맞추기 쉬운 것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의 1인 가구들을 위한 시설, 정책적인 지원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 자, 근데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연령대가 다르더라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에 반해서 경기 지역은 20대보다도 30대부터 60대 중장년층들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에서는 중장년층들을 위한 뭔가의 지원이 맞춤형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령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연령대별 1인 가구 주택 소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20대들은 어디에 살던 다 월세, 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학교, 직장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알바비, 직장 월급에 너무 집값이 많이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또 사는 그 집의 면적은 어떤가? 엄청나게 좁다라는 것이죠. 40제곱미터 이하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이게 평수로 치면 12평 이하예요. 서울에서 오피스텔, 원룸 같은 거 찾아보면은 이 정도 작은 평수들도 월세가 얼마? 거의 뭐 70, 80, 뭐 100만 원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 참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분야 1위는 주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도세, 전기세 그런 것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음식, 숙박인데 1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식료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차이가 살짝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통계 살펴볼게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느낄까요? 아니죠.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비율은 전체 가구보다 낮고 나쁘다라는 비율은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개인 건강에 대한 우려가 늘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진단, 치료, 처방 서비스, 특히나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의약품 배송 서비스, AI 진단 기술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자, 그리고 또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가 1위예요.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끼니 때우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거. 두 번째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발견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3위 가사를 하기 어렵다. 혼자 살다 보니까 청소도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거의 AI, 가정용 로봇이 앞으로 미래에 발달함에 따라서 해소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끼니도 챙겨준다든지 내가 쓰러졌을 때 바로 119로 신고를 해준다든지. 자,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이런 AI 로봇의 발달이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우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1인 가구는 언제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 자, 공동 1위예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환, 우울감, 장애. 그러니까 돈 없고 아플 때가 제일 서러운 거죠. 그럴 때 자살 충동이 제일 많고, 그리고 2위를 보시게 되면은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자살을 원하신다는 비율이 전체 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이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체 가구에서 자살 충동이 높은 분야는 가정 불화 때문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외로운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AI가 발달하면서 해소해 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는 하죠.
나의 최애 아이돌, 그리고 나의 이상형 AI와 함께 감정적인 교류까지도 하면서 살 수 있는 미래가 온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해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자, 다음 퀴즈예요.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 1위는 뭐였을까요? 압도적으로 높은 1위는 주택 안정 지원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돌봄 서비스, 심리 정서적 지원이 3위입니다. 그리고 가사 서비스 지원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연령대별로 응답이 다른데 20,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살면서 월세 내는 비중이 높으니까 와, 이거 응답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20, 30대는 안전한 주거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원을 원하는 분야는 보시는 것처럼 돌봄, 고립감 해소, 건강 증진 이런 쪽으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고령자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I 로봇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퀴즈.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무엇일까요? 자, 전체 가구나 1인 가구나 1위는 휴식 활동, 그냥 쉬는 거예요. 볼 것도 많고 요즘 뭐 집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이 취미 오락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뭐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참여 활동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꽤 떨어지는 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각자의 생활 스포츠, 특기 분야가 있어서 그런 것들 많이 하게 되면 고립감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 상위 10개가 있는데 1위는 TV 시청이에요.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은 OTT 그런 거보단 TV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고요. 2위는 산책 및 걷기 뭐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가구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쇼핑과 외식이 전체 가구가 높고요. 그리고 영화 관람 비율이 전체 가구가 높다라는 거.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집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게 미래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게 여가 시간의 비율에서도 티가 나는데요. 평일은 5시간, 주말은 7시간을 넘어가면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 물론 밖에서 사회활동, 취미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도 길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계청 자료이고요. 이번에는 KB의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금융과 소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수치만 제가 골라서 가져왔고요. 꼭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이 설문은 전체 연령이 아니라 20대부터 50대, 게다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사는 사람들 2,000명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여드린 통계청 수치와는 좀 다릅니다. 자, 그럼 퀴즈. 2050 세대. 1인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의향을 물어봤더니 계속할 지속 의향이 높다라는 비율이 55%, 56% 정도가 됩니다. 2년 전보다 살짝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겠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년 전보다 왜 이렇게 살짝이나마 줄어들었는가? 어떤 연령대에서 제일 많이 줄었을까요? 놀랍게도 20대에서 가장 큰 감소가 일어났다라는 거, 거의 10%가량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거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각자 노는 생활에 바닥을 친 걸까요? 이제는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게 될지 그거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퀴즈. 2050 세대. 1인 생활의 지속 의향 이유 1위는 뭘까요? 왜 계속 혼자 살려고 할까요? 1위는 역시나 젊다 보니까 혼자가 편해서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은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못 만날 것 같아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서 뭐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단할 의향 이유 1위는 뭐였냐? 결혼하고 싶어서가 약 절반 50%가량, 그 다음이 외로워서, 3위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뭐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 퀴즈. 2050 세대 몇 퍼센트가 1인 생활에 만족할까요? 만족도가 진짜 높습니다. 무려 71.2%, 2년 전보다도 오히려 높아졌어요. 어떤 연령대, 어떤 성별에서 가장 높냐면은 압도적으로 높은 게 2030 여성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게 의외인 점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1인 생활 지속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줄어들었던 게 20대 여성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보시면은 4050 남성이에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1인 생활 지속 의향은 전부 다 높아진 사람들이거든요. 설문조사 결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아졌냐? 경제력, 공간, 환경, 여가생활, 인간관계 다 높아졌어요. 심지어 이렇게 인간관계 만족도도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자, 2050 세대 1인 가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뭘까요? 남자, 여자 모두 경제적인 안정을 제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외로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 남성보다 높다라는 부분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쫙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퀴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2050 세대 1인 가구는 하루에 몇 끼를 먹는다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수도권에 사는 2,000명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1.8끼. 하루에 채 2끼를 챙겨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1인 가구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 영향도 있겠지만. 자, 그럼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어봤더니 와, 직접 밥을 해서 먹는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졌고 제일 많아요. 자, 그리고 줄어드는 부분이 인스턴트나 밀키트. 아무래도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50 세대의 1인 가구 여가활동 1위는 뭘까요? 여기서도 TV가 나올 일은 없겠죠. 이거는 상상하시는 대로 실내 활동 중에서는 OTT, 모바일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3위가 TV, 4위가 게임. 게임은 아무래도 30대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실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인 모임이 제일 많고 영화 관람, 근거리 여행 뭐 이런 것들인데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실내 활동, 이 OTT 보는 것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이거는 다 예상 가능하셨죠. 자, 그리고 자꾸 주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세를 내는 2050 세대 1인 가구의 비율은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자가 전세가 아니라 월세. 보시면은 와, 45.1%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보다도 늘어났다라는 부분, 이것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20대를 보시게 되면은 57%가량이 월세에 살고 있다. 1인 가구가 뭐 굳이 무리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살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도권에 몰려와가지고 젊을 때 또 살다 보니까 월세 비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부분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고 있어요. 마지막 퀴즈인데요. 특이한 설문이 있더라고요. 한국과 일본 중에서 누가 더 결혼할 사람을 부러워했을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부부 사이가 부럽다라는 비율이 한국은 동의한다가 25.2%, 일본은 49.8%, 거의 2배가량으로 높다라는 거. 결혼한 주변 친구들 보면 행복해 보인다가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10%가량 높습니다. 왜 이런 답변이 나와 있는지는 또 의문이에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이 차이를 가져왔을까?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변화, 1인 가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통계 자료 2개 보여드렸고요. 정리해 볼게요. 이 자료가 뭘 알려주는가? 첫 번째, 수도권에 집중된 1인 가구들을 위한 기반시설, 생활환경 조성이 너무나 필요하다. 왜냐면 거기다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자, 1인 가구 사회를 대비한 주거 지원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소형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고, 이게 다 수도권에 다 쏠리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과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 우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인 가구들의 외로움, 고독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남성들의 경우에 대비가 더 많이 필요하죠. 중년, 중장년으로 갈수록. 감정 교류도 가능한 AI 동거 서비스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집에서 고립되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1인 가구들. 와, 이들에겐 뭐가 필요할 것인가? 사회 참여, 취미, 생활 스포츠 활성화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써야겠고 이제는 또 우리 사회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들이 고립되고 외롭다고 해가지고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키워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키워드 4개를 정리해 보자면은 주거 비용, 건강, 식사,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 또 어떤 점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통계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